고대 세계의 역동적인 드라마 페르시아 제국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서양 문명의 뿌리 깊은 부분이자 동양의 지혜가 교차하는 거대한 제국의 흥망성쇠를 탐험할 것입니다. 이 위대한 문명의 여정은 기원전 7세기 이란 북서부 지역에서 세력을 키운 메디아 왕국에서 시작됩니다. 메디아는 강력한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역사의 전면에 그 존재를 알립니다. 신바빌로니아와 연합하여 기원전 612년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를 함락시킨 이 사건은 당시 중동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메디아는 점차 중앙아시아와 아나톨리아 동부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확보하며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메디아의 시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550년 한 젊은 지도자의 등장과 함께 역사의 물줄기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인물은 바로 키루스 2세, 훗날 키루스 대제라 불리게 되는 인물입니다. 키루스 대제는 메디아 왕국의 속국이었던 파르스 지방의 아케메네스 가문 출신으로 메디아를 정복하고 아케메네스 왕조를 창건합니다. 그의 군사적 천재성과 뛰어난 외교술은 그를 당대 최고의 군주로 만들었습니다. 키루스 대제는 메디아를 합병한 후에도 메디아 귀족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펼쳐 반발을 최소화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페르시아는 기원전 547년 리디아 왕국을, 기원전 539년에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신바빌로니아를 차례로 병합하며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특히 신바빌로니아의 정복은 그의 관용 정책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바빌론 유수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고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파격적인 통치 방식으로 기록되며 후대에도 길이 회자되는 그의 위대한 업적으로 남았습니다. 이러한 키루스 대제의 관용적 통치는 훗날 페르시아 제국을 지탱하는 중요한 철학적 기반이 되었으며 피정복민들의 반발을 줄이고 제국의 안정적인 통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는 기원전 550년부터 기원전 330년까지 약 220년간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며 번성했습니다. 키루스 대제의 뒤를 이은 캄비세스 2세는 아버지의 위협을 이어받아 제국의 영토 확장에 주력했습니다. 기원전 525년 그는 강력한 이집트 원정을 감행하여 이집트를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를 북아프리카까지 확장시켰습니다. 이로써 고대 오리엔트 전체가 페르시아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지만 이집트 원정 중 캄비세스 2세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그가 자결했다는 설도 전해지나 정확한 사인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제국은 잠시 혼란에 빠지지만 다리우스 1세가 왕위에 오르며 제국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다리우스 1세는 왕위 계승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극복하고 제국 내의 여러 반란을 진압하며 강력한 통치력을 확립했습니다. 그는 행정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약 20개의 사트라피로 나누어 각 주에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이 총독들은 강력한 권한을 가졌으나 왕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비밀 감찰관들이 이들을 견제했습니다. 또한 페르시아 제국의 표준어로 아람어를 채택하고 새로운 화폐 시스템인 다릭과 시글로이를 도입하여 제국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그의 치세 동안 페르시아는 잘 정비된 도로망과 통신 시스템인 왕의 길을 구축하여 광대한 제국을 하나로 묶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길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와 군대가 이동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제국 통합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우스 1세에게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에게의 건너편에 위치한 서쪽의 작은 도시 국가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다리우스 1세는 에게 동부의 이오니아 그리스 도시들의 반란을 진압한 후 기원전 490년 그리스 본토 원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군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며
좌절을 맛봅니다.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1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기원전 480년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그리스 원정을 재개합니다. 그는 육로로 진격하여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스파르타의 용사들을 물리쳤지만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연합 함대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며 페르시아 제국의 서방 확장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단순히 영토 분쟁을 넘어 동양의 거대한 전제 제국과 서양의 자유로운 도시 국가들 간의 문명 충돌이자 자유와 전제주의의 대결로 기록되며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서양 문명의 발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이 전쟁의 여파로 아케메네스 왕조는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강력한 군주들이 사라지고 왕위 계승을 둘러싼 궁정 내 암투와 지방, 총독들의 반란이 빈번해지면서 제국의 통치력은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리우스 3세 시대에 이르러 제국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는 서쪽에서 등장한 새로운 정복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는 인물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기원전 334년부터 시작된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은 페르시아 제국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이소스 전투와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연이어 패배한 다리우스 3세는 결국 기원전 330년 알렉산드로스에게 쫓기던 중 자신의 신하에게 암살당하며 아케메네스 왕조의 220년간의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위대한 제국의 멸망은 고대 세계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헬레니즘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는 비록 멸망했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매우 크고 다양합니다.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 문화를 포용한 다민족 제국으로서 이들은 조로아스터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는 피정복민들의 반발을 줄이고 제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했으며 후대 제국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페르세폴리스를 비롯한 웅장한 궁정 건축물과 조각들은 아케메네스 왕조의 예술적, 건축학적 역량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이 구축한 잘 정비된 도로망과 통신 시스템인 왕의 길은 제국의 통합을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훗날 로마 제국을 비롯한 여러 제국들의 인프라 건설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행정 및 군사 조직 체계, 표준 화폐 도입 등은 근대 국가 시스템의 원형을 제시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의 멸망 이후 페르시아 지역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정복으로 인해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사후 그의 거대한 제국이 분열되면서 페르시아 지역은 그의 장군 중 한 명인 셀레우코스 1세 니카토르에 의해 세워진 셀레우코스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셀레우코스 제국은 그리스 문화를 페르시아 지역에 적극적으로 전파하며 동서양 문화의 융합을 촉진했습니다. 많은 그리스 도시들이 건설되고 그리스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었으며 그리스 예술과 철학이 페르시아 사회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셀레우코스 제국의 지배 역시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원전 3세기 중반 이란계 유목민족인 파르티아가 카스피해 동남부에서 발흥하여 셀레우코스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고 파르티아 왕국을 세웁니다. 파르티아는 강력한 기병 전술과 특유의 궁술인 파르티아 사법으로 중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으며 이후 로마 제국과 오랫동안 패권을 다투는 숙명적인 라이벌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 로마 파르티아 전쟁은 약 3세기 동안 이어지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지배권을 놓고 양측에 막대한 자원과 인명 피해를 안겨주었고 동서양 고대 제국들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기록됩니다. 잦은 전쟁은 파르티아 제국의 국력을 약화시켰고 결국 내부의 불안정은 파르티아 왕조의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그들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바로 사산 왕조 페르시아였습니다. 224년 파르스 지방의 아르다시르 1세가 파르티아를 멸망시키고 사산 왕조를 건국했습니다. 사산 왕조는 스스로를 아케메네스 왕조의 정통 후계자로 자처하며
페르시아 민족의 전통과 조로아스터교를 부흥시키고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의 영광을 되찾고자 노력했으며 그 결과 문화, 예술,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아 종교적 통일성을 강화하고 사제 계급인 마귀를 우대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서쪽의 로마 제국, 훗날 동로마 제국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로마 페르시아 전쟁 또는 대페르시아 전쟁은 고대 말기부터 중세 초기에 걸쳐 동서양의 패권을 가르는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양측은 수백 년간 수많은 전투를 치르며 국력을 소모했고, 이는 양대 제국 모두를 지치게 만들어 훗날 이슬람 세력의 발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길고 소모적인 대결 끝에 사산 왕조는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 651년 이슬람 세력의 강력한 침공을 받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멸망합니다. 이로써 1000년 이상 이어진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는 막을 내리고 페르시아는 이슬람 문화권에 편입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페르시아 역사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슬람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도 페르시아의 독자적인 문화와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슬람 문화와 융합되어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를 형성하며 이슬람 세계의 황금기를 이끄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언어인 페르시아어는 아랍어와 함께 이슬람 세계의 중요한 문학 언어로 자리매김했으며 페르시아의 과학, 예술, 철학은 이슬람 문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페르시아 시인 루미의 작품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이븐 시나와 같은 페르시아 학자들은 의학과 철학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는 정복과 멸망, 부흥과 통합의 연속이었습니다. 메디아의 작은 왕국에서 시작하여 아케메네스, 파르티아, 사산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헬레니즘과 이슬람 문명과의 교류를 통해 인류 문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페르시아는 단순한 고대 국가가 아니라 문명 교류의 심장이자 역동적인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이란과 그 주변 지역의 문화 속에 살아 숨쉬고 있으며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이야기는 권력의 무상함과 문명의 영속성,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류의 역사를 풍요롭게 만들어 왔는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이처럼 장대하고 복잡하며 매혹적인 페르시아의 역사는 인류 문명의 위대함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사의 흐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